예, 안녕하세요. 김용입니다. 오늘은 위장폐업에 대한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판례는 위장폐업을 통해서 이제 해고를 당하게 되면 그 해고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판례인데요. 판례 사실관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회사의 사주가 있습니다. 그 Y가 이 A사의 사주예요. 나중에 이 Y라는 사람이 대표이사에서 사임을 합니다. 그리고 Y의 동서가 대표이사가 되는 구조였고요. 그런데 Y는 대표이사에서 사임했지만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가 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 노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노조가 단체 요섭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Y는 단체 요섭을 해서 단체백에 사인하는 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조인을 거부를 했어요. 그러자 조합에서 파업을 단행합니다. 파업을 하자 이 회사가 직장 폐쇄를 단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예 이 A 회사를요 폐업을 해버려요. A 회사를 폐업을 시킵니다. 근데 이 폐업이 진정 폐업이 아닙니다. 진정 폐업은 뭐 노조가 내가 노조를 혐오할 노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문 닫는 거는 이게 뭐 효력을 부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위장 폐업은 뭔가 하면 노조를 혐오할 노조로 가지고서 폐업을 하는 건데 이 폐업을 진짜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유사한 법인을 설립해서 이 회사를 유지를 시키는 거예요. 위장적으로만 폐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회사가 동일한 그런 폐업이었습니다. A 회사에 대해서 폐업 신고를 했지만 다시 B 회사라고 하는 사실상 동일성이 있는 회사를 설립한 겁니다. 설립해서 Y의 이종찬함을 대표이사로 등재를 시키고 있고 Y의 아들을 이사로 등재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A 노조에서 볼 때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폐업했으니까 이제 노동조합에서 더 이상 활동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신설된 설립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해고됐네. 근데 해고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위장폐업으로 해고된 거다. 그걸 이유로 해서 Y를 상대로 해서 이 해고는 불법행위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뭐 그런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케이스를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위장폐업으로 인정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기간 동안에 당한 것이 부당해고니까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 임금을 청구하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조합원들은 임금을 청구한 것이 아니고 이거 불법행위에 따른 손배를 청구한 겁니다. 손해배상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건데 이 불법행위에 따른 손배도 선택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 문제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번 판례의 시각을 보도록 할까요? 판례 입장.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이게 뭐 진정폐업인지 위장폐업인지 잘 모르겠으나 이게 위장폐업으로 인정되게 되면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굉장히 이제 좀 질이 안 좋은 해고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요. 자, 이게 위장폐업인 거다. 해고사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활동을 혐오해서 자, 명목상의 이유를 세워서 사업 자체를 폐지하고 근로자를 해고하고 일거의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조합원 선언을 사업장에서 몰아내고 그런데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기업을 재개를 해요. 자, 그리고 신설회사 같은 것들을 설립합니다. 사실은 종전회사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회사예요. 여전히 기업 활동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위장폐업인 거죠. 자, 진정폐업은 다른 점은 기업을 재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을 닫은 거예요. 하지만 위장폐업은 폐업을 형식적으로 해놓고 다시 기업을 재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 활동을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인 거다. 즉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런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불법행위가 됩니다. 이게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상대 회사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위장폐업을 통한 해고는 부당해고죠. 그러니까 부당해고에 대한 그 기간 중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옛날 판례에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면 임금을 청구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 판례는 임금에 대한 청구와 불법행위에 따른 손배 청구는 그 지급 근거가 다른 거죠. 둘 다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고 그 임금 지급은 근로계약에 따른 그런 지급인 거죠. 자, 하지만 그게 아니고 불법행위가 된다. 여기에 따른 손배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어느 쪽이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판례의 시각입니다. 좀 차이가 있죠, 그죠? 특별히 그 임금에 대한 문제는 이거 채무 불이행으로서의 그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고, 해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배 청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임금 지급은 회사를 상대로 해서 사업주를 상대로 해서 지급할 것이고 청구할 것이고, 불법행위는 회사가 아니더라도 불법행위라는 행위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임금의 지급을 구할 경우에는 중간식 공제가 가능하겠지만, 이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배를 청구할 경우에는 과실상계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나올 수 있겠죠. 이제 어떤 지급 청구권의 근거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 법원에서는 선택적으로 이걸 하는 것도 가능하다, 뭐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면은 그냥 임금 상당의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거다, 손배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봤지만, 이제 이 판례는 다른 판례를 제시를 한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게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거니까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입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위자료 배상할 책임도 있겠죠. 이거는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그 때문에 받게 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법원이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이제 이건 단기 소멸시효로 봐서 3년인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이제 보는데요. 그러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 단순하게 손해가 발생했다 요 사실뿐만이 아니고, 자,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그 사실, 그리고 이런 위법한 가해행위가 존재했다. 그러니까 이제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이 뭘 의미하는 건가 하면, 위법한 가해행위가 존재했다, 그리고 손해가 발생했다, 이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요 사실까지 안 날로부터 3년을 의미하는 거다. 그게 우리의 판례의 시각입니다. 뭐 신소재사가 설립이 됐으니까 이거 가해자를 안 가 아닙니까? 손해를 안 가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원심 판단을 파기한 그런 판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판례는 위장폐업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를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판례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